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들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가는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서로 도와서 나누어서 일하고 소득내를 써서 부자 마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도국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오늘은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과 기존의 저개발 국가들 가운데 20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방 후 참혹한 6.25 전쟁을 겪었던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1세기 진입 무렵에 여러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에서 20세기에 대한민국이 성취한 놀라운 업적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88 서울올림픽이 경이로운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빈곤과 핍박으로 점철되었던 농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인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민운동이었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농민들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농촌 개발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마을 사업의 단초를 살펴보면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60년대 말에 일부 농촌에서 있었던 마을 개발 사례들이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주민들이 초가지붕을 기와 함석, 슬레이트 등으로 개량하고 마을길을 넓혀 우마차와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 식량을 증산하고 축산, 과수, 기타 농작물 재배 등을 통해 소득 증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한기에는 가만히 짜기, 개간사업 등을 벌였습니다. 도박과 음주 추방 노력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농촌 마을의 역동적인 변화를 당시 중앙부처인 내무부는 1968년 2월호 지방행정이라는 책에 소개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에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1971년에 영일군 문성마을을 방문하고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이 마을처럼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두 마을은 박정희 대통령이 쏜 새마을 운동의 방아쇠였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를 살펴보면 공업 위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추진으로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이농이 증가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벼로 상징되는 녹색혁명의 결과로 주곡의 작업을 달성하고 비닐하우스 농법의 보급과 환금작물 위주의 농특사업 추진으로 정부를 믿고 제대로 농사를 지으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도농 간 격차 해소는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70년 4월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때마침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 산업의 하나인 시멘트 산업이 공급 과잉으로 경영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970년 10월 전국의 33,267개의 농촌마을에 시멘트 각 335포대씩 무상 지원하고 마을 안길 정비, 공동 빨래터, 공동 우물 정비, 부엌 개량, 지붕 개량, 담장 정비 등 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 후인 1971년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마을 16,600여 개 마을에 시멘트 500포, 철근 1톤을 추가로 지원하여 마을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평가가 낮은 마을에는 어떤 질책이나 자금 지원 회수 등의 강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우수마을에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이때 근면, 자조, 협동을 새마을 정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1972년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새마을 운동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73년에 정부는 대통령실에 새마을 운동 담당 보좌관을 발령하여 새마을 운동의 계획 실행 평가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내무부 지방국과 전국 시도군에 새마을과를 설치하였습니다. 민간기관으로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금의 새마을운동중앙회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새마을정신 함양과 새마을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부는 1971년도부터 1973년을 새마을운동 기반조성 단계, 1974년부터 1976년은 새마을운동 자조발전 단계, 1977년에서 1980년은 새마을운동 자립완성 단계, 1981년 이후는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농촌복지 완성의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새마을운동은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강화이론, 보상이론이라고도 하죠. 강화이론에 기반한 추진 전략이 눈에 띕니다. 강화이론은 올바른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면 행동 재현율이 높아진다는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그때까지 저개발 국가의 농촌 개발 전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즉 기존의 농촌 개발 전략은 못 사는 낙후 마을에 집중 지원하는,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면 더욱 많은 지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 경쟁을 촉발하여 마을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뛰어난 농촌 지도자에게 새마을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인 보상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로 밑으로부터의 개발 전략,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들은 농촌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세한 개발 사업은 마을의 형편에 맞게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부가 원하는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원하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주민의 참여 동기를 자극한 농촌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 초기 단계부터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풍부한 경험과 굳은 신념,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을 설립하고 새마을 지도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은 자기 마을의 새마을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농촌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고 농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잘 살아보자로 대변되는 농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새마을운동이 기여한 결과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유신체계를 뒷받침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농민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폄훼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도시새마을운동, 공장새마을운동, 학교새마을운동, 직장새마을운동 등 각종 정부의 사업과 이벤트에 활용됨으로써 새마을운동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경청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제5공화국에서 있었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각종 비리와 횡포는 새마을운동을 국민과 격리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훗날 새마을운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